오늘은 당신만 모르는 10가지 리더십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목요일날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침 조회마다. 여러분들 리더십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리더십을 모르니까 리더십을 못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리더십을 아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이랑은 그거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 리더십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거를 10가지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얘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제가 끝나고 나서 업로드를 합니다. 여러분들 산하에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PPT를 공유해 드릴 겁니다. PPT 공유는 어디서 받으실 수 있느냐? 저희 오픈 카카오톡 아래에 링크 있으니까는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은 무엇인가? 라는 얘기부터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리더십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정의하셔야 돼요. 리더십은요,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기 혼자서는 절대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절대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있어야 되냐?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돼요. 즉,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혼자서 리더십 발휘하는 케이스는 없고, 또 혼자와 그다음 강아지와 리더십을 발휘하는 케이스는 없어요.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영향력이 끼쳐지는 거예요. 뭔가 영향력이 끼쳐지는데 이게 악영향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영향이 될 수도 있죠. 리더십은 악영향은 다 빼는 겁니다. 내가 막 사람을 꼬드겨 가지고 그 사람은 나쁜 길로 인도한다, 그러면 이건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바람직한 영향력을 끼쳐서요. 바람직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끊임없는 상호작용이에요. 내가 이 사람하고 어떤 목표를 가져, 우리 이거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영향력, 아주 좋은 목표를 갖고 있고 내가 바람직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계속적으로 끼쳐야 돼요. 계속적으로 끼쳐서 결과적으로 성과를 달성해내야 돼요. 마지막이 성과 부분입니다. 예전에 히딩크 감독 기억나시나요? 히딩크 감독 우리 네덜란드인가 그때 했을 때 5대 0으로 처음에 졌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히딩크 감독을 뭐라고 했습니까? 빨리 가! 제발 가! 너희 나라로 가! 막 이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 4강 진출하고 나서 히딩크는 더 이상 히딩크가 아니었습니다. 히동구로 바뀌었죠. 주민번호 막 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성과가 없으면은 리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정의가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리더십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의 리더십 10가지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더십이라는 둘, 넷, 여섯, 여덟, 총 10개의 단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네트워크 마케터들은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 얘기 드려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L입니다. 라이트입니다. 영어로 라이트니까 밝다라는 소리죠. 여러분들, 밝고 긍정적인 리더가 당신은 맞나요? 딱 보면요, 리더들이요, 어두운 사람들이 있어요. 리더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얼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웃지도 않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리더로 쳐줄 수 있을까요? 리더는요, 물론 단호할 땐 단호해야 돼요. 하지만 항상 밝아야 됩니다.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는 무엇보다 언제나 밝고 웃고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제일 첫 번째가 라이트, 무조건 밝고 긍정적인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결과가 우리는 뭐죠? 핀이죠. 산하의 멤버수죠. 그 다음에 매출이죠. 아니, 되게 잘해. 막 긍정적이야. 막 그리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어내. 근데 정작 본인은 핀이 없어. 이러면은 그 사람은 우리가 리더로 쳐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핀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핀의 중요성을 여러분들 꼭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히딩크와 히동구의 차이가 여기서도 발현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세가 좋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자세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외모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들은요, 우리는 리크루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산업 파트너들을 만나야 되고, 우리는 리더십을 굉장히 많은 곳으로 보여줘야 되는 사업인데, 정작 여러분들의 외모가 참 별로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냄새도 나고, 아니, 막 담배 피고, 머리도 하나도 안 하고, 메이크업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들 보여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번째입니다. 꿈이 살아있는 리더입니다. 꿈이 없는 리더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꿈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꿈을 꾸고 있나요? 아니면 꿈이 없어졌나요? 아니면 어느 순간인가 꿈이라는 게 희석됐나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정말 큰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최고 직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꿈이 있으셔야 됩니다. 저도 항상 꿈을 먹고 살죠.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셔야 돼요. 자, 다섯 번째는 education, 교육 시스템을 중시하는 리더입니다.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리더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리더라고 볼 수 없어요. 시스템이 있어. 회사에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시스템에 이 리더가 없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리더로 생각해 줄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시스템에 없는 리더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리더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의 에듀케이션 파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5가지 있잖아요. 이 5가지에 해당되는 사람들, 나는 이 5가지 다 해당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최고의 리더십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 후반 5개는 여러분들 여기까지 끝내서 체크해가지고 7개 이상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굉장히 잘 돼 있는 리더예요. 여러분들 아마 산하는 적어도 1000명 이상, 2000명 이상, 10,000명 정도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진 분들입니다. 계속 가볼게요. 다음은 라이트입니다. 정도를 지키는 리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많은 리더들이 참 정도를 안 지켜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는요. 사람들을 갖다가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사람들을 자꾸 치팅하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잘못 배워서. 1세대 네트워커들이 대부분 이런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속으셨죠? 그러니까 다단계에 대한 편견이 그렇게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기본과 원칙,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유통을 만드는 거고, 그럼 유통을 나는 제대로 된 방식으로 만들겠다. 교육과 시스템과 제대로 된 사람들을 리크루팅해서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걸으셔야 됩니다. 이게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팀 문화도 여기에 맞춰서 가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부드럽고 따뜻한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는 강한 리더들이 되게 많으세요. 특히 카리스마 넘친다라는 리더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시대에 맞지도 않고요. 그 카리스마가 넘치는 리더들이 대부분 많이 실수를 하고 큰 리더가 못 돼요. 저는 참 많은 타 회사에서도 최고 직급자분들과 소통이 꽤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항상 배우고 형님 누님 하면서 굉장히 그분들한테 많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본 그 큰 리더분들은 강한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었어요.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분들은 수십만의 산하를 가지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굉장히 부드럽고 다 따뜻해요. 딱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 과연 그 수만 명을 이끌고 있는, 수십만 명을 이끌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단단한 사람,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들은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담지 못해요. 왜냐면 우리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을 담아야 되는 사업인데 그분들을 담지 못하더라고요. 싸우시고 다투시고 떠납니다. 그런데요, 부드럽고 따뜻한 리더분들은 다 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소프트해지셔야 됩니다. 자, 헬프입니다. 후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 보면요, 후원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후원 능력이라는 거는 스폰서님 저 누구 리크루팅 하고 싶은데 저랑 같이 가서 미팅해 주실 수 있어요? 사업 설명하고 그분을 리크루팅 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셔야 돼요. 스폰서는 그 역할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자기 보상 플랜도 제대로 못 풀어내. 제품도 좋아하는 게 없어. 태도도 안 좋아. 가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
이런 분들 많죠. 그래서 후원 능력은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정말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평한 리더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이너리 사업을 해요. 바이너리 사업하면 두 줄이 있겠죠?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뎁스 막 이렇게 한쪽은 얘 크고 한쪽은 작은 게 소실적이라고 하죠. 소실적만 챙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요 절대로 발전 못해요. 바이너리에서도 두 줄을 무조건 다 후원해야 돼요. 공평하게 후원해야 돼요. 그런데 소실적만 하시는 분도 있다? 그러면 그분들 얼마 못 가요. 진짜 얼마 못 가요. 그분들이 제가 성공하는 케이스를 못 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대실적으로 얼마나 많이 후원하는데요. 그게 저는 마음속에 박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나에게 BB 포인트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리더들이 여기서 그냥 폴다운 끝나요. 조금 팀이 커지다가 멤버가 안 늘어나요. 이 이유 때문에 소실적만 후원하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최고 직급에 가시려면 무조건 공평한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대실적 소실적 가리지 말고 뭐 저처럼 바이너리가 아니라 브레이크어웨이 막 5줄 6줄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팀들도 똑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열정이 넘치는 리더여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활발한 타입은 아니에요. 외향적인 타입이 아니에요. 그런데 파트너들 앞에서 특히 강의할 때나 이럴 땐 굉장히 열정 넘치도록 노력합니다. 이건요 노력으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기분, 내 감정에 따라서 너무 그걸 많이 보여줘. 내가 오늘 집에서 싸우고 나왔다. 그 순간 여러분들 얼굴이 막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안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 리더라면 여러분들 언제나 열정 넘치는 모습들 그것들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침 조회 때도 이렇게 톤을 자꾸 높이려고 하고 여러분들께 이 약속만큼은 어제도 공항에서 막 하고 있잖아요. 음질 그렇게 안 좋은데도. 그 이유는 이 열정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보여줘야지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나가셨을 때 최고의 그 열정들을 발휘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오늘 정의드린 내용은 리더십의 정의. 네트워크 마케터라면 여러분들이 최고 직급에 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10가지를 반드시 아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저랑 똑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Light, 밝고 긍정적인 리더. 두 번째, Effect, 성과가 있으셔야 됩니다. 결과, 성장 행동력이 있는 리더. Attitude, 여러분들 자세가 좋으셔야 됩니다. 자세가 좋은 리더. 드림,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없는 리더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는 죽은 리더예요. 에듀케이션, 여러분들 시스템을 정말 중시하셔야 됩니다. 라이트, 여러분들 무조건 정도를 지키셔야 됩니다. 정도를 지키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냐? 향후에 여러분들 팀 다 망가집니다. 소프트, 부드럽고 따뜻한 리더이셔야 됩니다. 헬프, 후원 능력 갖추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파트너들이 후원 요청하셨을 때 거기서 성공을 맺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팔티얼, 여러분들 공평해야 돼요. 소실적, 대실적 가리지 말고 계속 후원하셔야 됩니다. 패션 마지막입니다. 열정 넘치는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열정이 없는 리더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절대 최고 직급 못 갑니다. 자, 오늘 리더십에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의 이 10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PPT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부에 저희 오픈 카카오톡 들어오시면 제가 PPT 다 드려요. 원본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나 이거 가지고 훈련시키시면 됩니다. 오늘의 기적의 와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나 멤버십의 숫자는 땡땡땡으로 결정된다. 이 땡땡땡이 뭘까요? 여러분들 외모? 여러분들 뭐 플렉스? 뭐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리더십의 크기입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 보면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참 정직한 사업이다라고 생각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리더십 크기가 있어요. 내가 가진 크기가 딱 있습니다. 근데 이 크기만큼 멤버십이 딱 결정돼요. 무슨 얘기냐? 내가 크기가 이따만해! 그러면은 여러분들 조직 크기도 굉장히 작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조직 왜 이렇게 안 크지? 이런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리더십의 크기가 작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주
결정적인 이유예요. 근데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왜냐면 리더십을 다루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프 리더십, 나에 대한 얘기는 하는데 정작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리더십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직을 좀 키우다가 크기가 깨지고 팀이 깨지고 이렇게 되는 이유의 결정적인 건 바로 리더십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주 리더십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뤄볼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아침 조회잖아요. 그러니까 채팅창에다가 나 이런 것들 궁금해요 하시는 것들은 다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조회에 꼭 녹여내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채팅창 들어오시면 이렇게 하이 안녕하세요 이런 것들 좀 남겨주시면 참 좋겠어요. 자, 딱 보면 어려워 보이죠? 근데 제가 쉽게 풀어드릴 거예요. 저의 멘토죠. 리더십 멘토인 존 맥스웰의 리더십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네트워크 마케터라면 반드시 읽어야 될 책, 특히나 여러분들이 직급을 가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책은 반드시 읽어보시라.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어요. 존 맥스웰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 리더십 수업에 나오는 이 5가지 리더십에 대한 이론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너무나 잘 적용돼요.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뿐만 아니라 세상 만사 모든 거에 다 적용되더라고요. 제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좀 풀어드릴게요. 존 맥스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리더십의 크기가 있다. 리더십의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다. 근데 이 5단계까지 제일 중요한 거는 1단계부터 여러분들이 갖춰 나가야지만 5단계 리더십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림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텝으로 되어 있잖아요.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이렇게 점핑할 수가 없어요. 점핑은 한 점핑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 3단계로 바로 올라갈 수는 있어. 근데 어쨌든 무너진다는 거죠. 그 이유가 존 맥스웰이 얘기하는 건 되게 정확해요. 여러분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갔을 때 결국에 5단계 리더까지 간다. 제가 그냥 리더십 수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향후에 네트워크 마케팅 핀하고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단계는 한번 읽어볼게요. 지휘형 리더십입니다. 지휘형 리더십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장 언제나 보고 있는 그런 리더십 유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내가 대리야. 내가 우리 회사의 다이아몬드야. 이렇게 핀을 받잖아요. 핀을 받으면 대부분 이 지휘 리더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즉 내가 다이아몬드 리더가 됐으니까 뭐 강단에도 올라가고 사람들한테 나는 성공했으니까 나 따라와 막 이런 것들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휘형 리더십이에요. 지휘형 리더십은요, 한마디로 여러분들께서 핀이 있을 때 그 핀을 활용해서, 핀이 지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핀을 활용해서 사람들 대하는 리더십이 발현된다라는 겁니다. 핀이 없으면 리더십이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게 무슨 얘기냐? 많은 네트워커들이 내가 핀이 없을 때 되게 쪼그라들어 있어요. 맞죠? 저 사람은 루비고 나는 지금 브론즈밖에 안 됐어. 이러면 쭈그러들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리더십은 바로 지휘형 리더. 내가 지휘를 할 수 있는 뭔가를 받았을 때만 리더십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휘형 리더십은 가장 말단의 리더십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리더십에서 별거 아닌 거일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지휘형 리더십에 되게 많이 빠져 있고 여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기 때문에 다음 리더십 단계로 못 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리더십은 5단계까지 있어요. 근데 대부분 1단계에서 헤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말씀드렸던 대로 리더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2단계 리더십도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이게 관계형 리더십입니다. 관계형 리더십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이게 강아지하고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아요. 사람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이랑 관계가 안 좋아. 나 저 사람 싫어.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명령을 해. 야, 이거 하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 기분 좋으신가요? 안 좋죠.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관계가 베이스가 돼야지만 말이 먹힙니다. 사람은 관계가 안 좋으면은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진짜 싫으면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 사람이 좋아. 그러면 그 사람 얘기 듣고 싶죠.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유신TV는 여자분들 굉장히 많이 들으시니까 차은우가 와가지고
얼굴 천재 차은우가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저기 저랑 같이 음악회 가실래요? 뭐 영화 보러 가실래요? 이러시면 여기서 안 가실 분들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도 리더십의 유형이에요. 그 사람한테 호감이 있으면 얘기가 잘 들려요. 이게 바로 관계형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힘을 행사할 때 여러분들이 관계가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리더십이 제일 중요한 리더십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이해 가실 겁니다. 자, 3단계 리더십은 성과형 리더십입니다. 성과형 리더십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관계만 좋아서 돼요? 안 되죠. 예전에 히딩크라는 감독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그분이 5대0 감독이었어요. 월드컵 시작하기 전에. 5대0 감독이 왜 그러냐면 네덜란드인가 프랑스인가 경기를 했는데 그때 5대0으로 졌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저 사람 꺼져! 이랬어요. 그런데 월드컵이 끝나고 4강을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최초죠. 그러니까 히딩크는 희동구로 바뀝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 사랑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 같은 사람인데도 성과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리더라고 볼게요. 리더가 성과가 없으면 리더입니까? 우리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실 때 사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관계형 리더십을 잘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성과가 없어. 그러면은 그분들 회사에서 잘리잖아요. 맞죠? 그냥 좋은 아저씨지. 적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관계만 좋아. 이런 분들은 회사에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과 리더십이라는 거는 바로 리더의 자질입니다. 리더는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무조건이에요. 자, 네 번째는요, 인재 개발형 리더십입니다. 사람들한테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성과를 만들어내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나 혼자 만들어내는 건 한계가 있어요. 구성원들을 저처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리더 복제의 기간입니다. 리더를 복제시켜서 그 사람들이 나처럼 똑같이 하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인재 개발 리더십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은. 자,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해. 보통은 다이아몬드 이하 레벨 그 직급자들이 대부분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도는 분들이고요. 다이아몬드 성취과지죠. 4단계부터는 다이아몬드 이상의 성취. 저희 회사로 보면 뭐 크라운이라든지 이런 분들입니다. 리더를 개발하고 리더를 양육하고 리더를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들이거든요. 이게 바로 인재 개발 리더십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제 좀 편해지기 시작하죠. 마지막으로 구루 리더십입니다. 구루 리더십이라는 건 이제 더 이상 본인의 뭔가 뭐 관계를 하거나 성과라거나 이렇게 해서 가는 단계가 아니고요. 이미 인재를 많이 개발해 놨기 때문에 그분들만 컨트롤하면 되는 단계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인품과 존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도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굉장히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5단계 리더십까지는 되게 어려운 단계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봐도 4단계 리더가 우리 로얄 크라운, 그러니까 최고직급자까지 가는 리더십이라고 보면 됩니다. 5단계부터는 어나더 레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4주 또는 8주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아침 조회에서 구체적으로 이 리더십 5단계 이론을 다룰 텐데 제일 중요한 건 4단계까지예요. 4단계까지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걸 해서 최고직급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여러분들은 리더십을 이제 전체적인 범위에서 보실 수 있는 분이 된 거예요. 오늘 아침 조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그거를 알게 하고, 아, 리더십에 이게 있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는 어떤 단계의 리더인가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하는 게 오늘 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5단계로 말씀드렸어요. 그냥 5단계 뺄게요. 이건 너무 어나더 레벨이어서.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단계의 리더십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는 핀이 없으면은 리더십을 발휘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1단계입니다. 자, 나는 팀원들이랑 우리 파트너들이랑 너무 관계가 좋아, 관계가 안 좋아, 이런 분들은 그냥 1단계 이론이고요. 1단계 리더고요. 난 관계는 진짜 좋아. 나는 가장 중요한 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면서도 이 관계의 릴레이션십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생각하시고 그거에 집중하시는 분들 2단계입니다. 근데
난 거기까지는 잘해. 우리 파트너들이랑 인간관계도 되게 좋고 막 그냥 뭐 해도 되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작 성과는 없어. 성과가 없다는 건 우리 산하에 그 핀도 없고 나도 핀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출을 많이 내는 것 같지도 않아. 이러면 성과형 리더십까지는 못 가신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산하에 많은 분들이 날 신뢰하고 있고 성과도 내고 있어. 근데 나만 똑똑해. 나만 이걸 이끌어가고 있어. 이러면은 아직까지 3단계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리더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 이렇게 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4단계 리더에 들어오신 거죠. 기억하세요. 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가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최고 직급에 가는 레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집중적으로 제가 트레이닝을 시켜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1단계 리더들이 되게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제가 보면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거의 1단계 리더들이 태반이에요. 1단계 리더들은 어떤 성향을 보이냐면 오늘은 좀 짤막하게 얘기해보면 핀이 단 줄 알아요. 핀이 자신을 리더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처음에는 되게 겸손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핀을 달성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바뀌어요. 그리고 태도가 바뀝니다. 저는 심지어 그런 분들도 봤어요. 막 반말하시는 분들. 나 다이아몬드 직급자야. 나 뭐 크라운 직급자야. 딱 저기 나이 많으신 분들. 왔어. 나 이런 분도 되게 많이 봤어요. 이 업계에서. 진짜로요. 여러분들은 주의 없으세요? 저는 그런 분들은 진짜 앞으로도 일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에요. 리더십에서 최하위 리더십. 내가 지위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막 한다? 근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지위 리더십의 장점과 단점, 왜 지위 리더십이 중요하고 지위 리더십이 중요하지 않은지, 그리고 어떤 패착이 있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들 이 5단계 이론을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현재 어떠한 단계의 리더신지 제발 마음속 깊이 한번 반성해 보시고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입니다. 리더십의 크기만큼 멤버의 수가 결정된다. 그런데 오늘 이 리더십 수업 5단계 이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리더십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대로 리더십의 크기만큼 멤버의 수가 결정되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리더십이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아침 조회 때 이 리더십에 대한 전체적인 이 가이드라인만 딱 받아도요, 여러분들은 상위 0.1%의 리더가 되십니다. 실제로 그래요. 왜냐면 99.9%는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존 맥스웰을 가장 좋아하는 멘토로 여기는 이유는 저에게 이거에 대한 스텝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텝은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항상 깨져요. 제가 관계형 리더가 됐다가도요, 왜 이렇게 풀리지가 않지? 왜 성과로 못 가지? 뭐 언젠가 관계형 리더가 깨졌었던 케이스도 되게 많을 거고요. 막 이런 많은 사례들을 제가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 모르는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이 리더십 수업의 근간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리더십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죠. 존 맥스웰의 리더십 수업은 사실 저에게는 성경과 같은 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내가 왜 산하 크기가 커지지 못하느냐, 그거 리더십 때문이거든요. 근데 리더십이 어떻게 생겨먹은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존 맥스웰의 리더십 수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무조건 읽어보세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읽어보셔야 돼요. 못 읽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코너를 만든 겁니다. 자, 존 맥스웰은요, 리더십에는 5가지 레벨이 있대요. 지난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휘형 리더, 이게 가장 낮은 단계의 리더, 우리가 보통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요 리더십이고요. 다음은 관계형 리더, 성과형 리더, 인재개발형 리더, 그룹 리더십까지 이렇게 5단계가 있습니다. 이 5단계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내실 수 있는 거고, 제가 보면은 제가 현직 최고 직급자잖아요. 최고 직급자로서 보니까 이 4단계까지 가시면 여러분들 웬만한 회사의 최고 직급자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오늘은 지휘형 리더십에 대해서 아주 깊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휘형 리더십이란 뭐냐? 주어진 지위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보면 여러분들 회사 핀 있죠? 핀 있으면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 브론즈도 있고 실버도 있고 골드도 있고 뭐 다이아몬드도 있고 막 있어요. 이런 지위, 이 핀이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지위를 리더십을 주는 거예요. 잘 보시면 평범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막 사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게 핀을 달게 돼.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뭐지 고개가 뻣뻣해지죠. 어느 순간인가 한 다이아몬드 돼. 그러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 막 이제 우습게 보여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 리더십의 형태들이 있는데 이걸 보통 지휘형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의 핀이 여러분들의 레벨이 여러분들한테 힘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리더십에서 실패하는 원인이 1단계 때 가장 많이 실패를 하세요. 1단계가 안 되면 2단계로 못 넘어가는데 1단계 때 너무 많은 실패를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산하들의 조직들이 크지 않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한번 어떤지 지금 현황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지금 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은 핀을 가지고 있죠? 이 핀이 당신의 권력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 핀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내 핀만큼 나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일 텐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 착각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보면요, 제가 우리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핀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류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되게 많이 봤어요. 저는 안 그랬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핀이 있어. 그러면요 막 사람들도 반말하기 시작하고요. 예, 반말하기 시작해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일로 와봐요. 그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막 이러면서 사람들 막 꾸짖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자기가 핀을 가진 게 이게 내가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팀이 실제로 많이 깨져요. 여러분들 지금 주위에 보시면 여러분들 스폰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좀 그런 분들 있지 않나요? 이런 분들은요 대부분 팀이 못 큽니다. 팀이 가다가도요 그냥 딱 끝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분들은 리더십의 세계에서 아주 1단계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요 지휘형 리더십 여기에 포커싱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권력이다. 나는 핀이 권력이다. 나는 핀을 더 많이 올라가서 나는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아주 소름 끼치게 많아요. 이 업계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사회생활도 못 해봤었고 예, 그룹의 문화가 좀 이렇게 독재하는 문화들이 있는 곳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 핀을 굉장히 파워로 알아요. 지위가 이게 마치 권력으로 아는 거예요. 특히 회사에서도 그런 걸 조장하죠. 핀 받으면요, 그 여러분들 세미나 같은 데서 제일 앞에 해주고 막 이렇게 핀 누구누구 씨, 뭐 김유신 씨, 뭐 이렇게 딱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에 막 동화돼가지고 그걸 비전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막 권력으로 알고 사람들한테 지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휘형 리더십이 깨지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지휘형 리더십에 포커싱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떤 실수를 또 범하냐면은 사람들 평가하기 시작해요. 왜 우리 파트너 사장님 저는 왜 저러는 거죠 도대체? 왜 저렇게 일을 못해? 왜 이렇게 못해? 뭐가 이렇게 안 좋은 게 많은지 사람들을 평가하고 특히 낮게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핀이 낮으면 더욱더 낮게 평가해요. 핀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 밑에서 여러분들 일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스폰서가 그런다면은 여러분들 일하고 싶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깨진다니까요, 팀이요. 자, 그리고 이런 리더들은요, 정치를 먹고 삽니다. 여러분들 정치 알죠?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직급이야. 그럼 난 보다 높은 직급에 가려고 정치를 하기 시작해. 어떤 정치를 하냐면요. 자기 위에 스폰서들한테 스폰서님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아부를 엄청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 스폰서가 뭐 내려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으로 정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휘형 리더십에 진짜 집중하는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핀만 집중하는 거예요. 핀이 내 힘이니까 난 핀을 어떻게든 가져야 돼. 막 이러면서. 이런 분들은요. 왜 팀이 깨지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을 막 낮게 평가하는 그런 생각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그리고 책임이 있어요. P는 책임이 있죠. 여러분들에서 다이아몬드 직급자 그러면 강의도 해야 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업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권한만 생각해요. 권한. 내가 핀을 가졌으니까 나는 이런 권한을 가져야 돼.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나는 핀이 있잖아. 이런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네트워크 마케터들의 90%는 이 1단계 리더십에서 끝나기 때문에 대부분 팀이 요만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휘형 리더들은 굉장히 외로워요. 보통 이 사람들은 계속 외로워.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야. 나는 사람들이 나를 갖다 따라야 돼. 내 명령을 따라야 돼. 막 이렇게 독재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뭐 히틀러라든지 이런 독재자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 말로는 굉장히 외롭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존 맥스웰의 5단계 이론을 아시라고 하는 이유가 대부분 내가 현재 어떤 위치의 리더십에 있는지를 아셔야지 다음 단계로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내가 현재 오늘 말씀드린 지휘형 리더십에 되게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이거 단계를 빠져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지위를 내세워서 사람들 밀어붙이거나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것만 빠져나오셔도요, 여러분들 최소한 1단계 리더십에선 빠져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지위, 여러분들 핀이 주어지잖아요. 이거는 권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핀을 달면 달수록 더 공손해지시고 더 인간적이 되셔야 돼요. 벼가 익으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오래가고 산하의 크기가 커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진짜 다음 단계가 바로 관계형 리더십이에요. 여러분들이 지휘형 리더십에서 탈피해서 관계형 리더십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이 핀을 버리세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저도 되게 반성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렇게 성격이 막 이렇게 그러질 못해요. 사람들한테 친밀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요, 사람들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많이 욕먹더라고요. 지금은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제가 특히 글로벌 사업하면서 훨씬 더 나아진 케이스인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존 맥스웰의 이 리더십 수업을 듣고 나서 되게 많이 깨달았던 게, 내가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지 못했구나.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가서 안아주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해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랑관계잖아요. 사랑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먼저 다가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지위가 높아질수록, 여러분들 핀이 높아질수록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셔야 돼요. 뒤에서 빼고 사람들이 인사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권력을 쫓는 사람인 겁니다. 저도 항상 이걸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자, 가장 소중한 자산은요, 지위가 아니에요. 내 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소중한지 아셔야 돼요. 지위형 리더십에 빠져 계신 분들은 대부분 사람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권력, 핀에만 욕구를 느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특히 지휘형 리더십은요, 내가 핀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답을 줘야 된다는 압박감을 갖고 있어요. 압박감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나 이거 다 대답해야 돼. 스폰서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 마치 본인이 슈퍼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이거 착각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오히려 2단계로 못 넘어가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물어보셨을 때 내가 이거 모른다 그럼 사장님 제가 이거 다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얘기 드릴게요. 훌륭한 리더는 늘 다른 사람과 함께 합니다. 우리가 강아지하고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강아지한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사실 발휘할 수 있죠. 강아지한테 잘해주면 강아지 얼굴도 바뀌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리더십이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난 리더라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한테 감화감동 역사를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리더십이 아닌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혼자 자족하는 거예요. 훌륭한 리더는 늘 다른 사람과 함께 합니다. 지휘는, 이 단어가 사실 지휘형 리더십을 깨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에요. 지휘는요,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받는 겁니다.
내가 다이아몬드 핀이 있어. 이걸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 다이아몬드 핀에 걸맞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힘이 있는 게 아니야. 절대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사람들한테 더 다가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키워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키워드는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리더인가 아닌가를 체크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시스템이 있다. 여러분들 시스템이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더 웃어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리더인지 한번 먼저 체크해 보십시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지금 1단계 리더십에 빠져 계시는 거예요. 이 소용돌이 아주 최하단의 리더십에 나는 핀이 있으니까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에 한정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단계로 절대 못 갑니다. 다음 단계 절대 못 가요.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뭘 얘기했을 때도 사람들이 여러분들 따라오지 않을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사람들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따라오게 만드는 게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통해서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믿지 않는데 저 사람이랑 관계가 좋지 않은데 사장님을 따라올 것 같습니까? 안 따라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랑 관계가 좋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따라오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존 맥스웰의 5단계 이론을 제가 집중적으로 강의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지휘형 리더십은요, 여러분들 핀 받고 하면은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 업계의 90%는 다 이 지휘형 리더십에 빠져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스폰서도 여기에 빠져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갑자기 없어지신 분들은 다 1단계에 빠져 계신 분들이에요. 좀 핀 달았다고 해가지고, 아유, 나한테 인사해야지 왜 인사도 안 하고 그래요. 막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아유, 그런 분들 뭐 성장 절대 못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셨죠? 그럼 다음 단계로 가셔야죠. 2단계로 가셔야 됩니다. 2단계 리더만 돼도요, 여러분들의 산은 더 커질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주위에 일은 잘 못하시는데 막 사람이 좋아. 이런 분들은요, 보통 2단계 리더십까지 가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지휘형 리더십, 핀 리더십에 빠져 계신 분보다는 훨씬 더 산하가 큽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관계 리더십 집중적으로 배울 건데, 전 관계 리더십이 사실 이 리더십 5단계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것만 좀 하십시오. 먼저 다가가십시오. 여러분들 파트너든지 여러분들 스폰서들한테 먼저 가서 인사하시고, 먼저 가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손 한 번이라도 잡아주시고, 이분들이 얘기할 때 들어주시고, 여러분들 명령하는 버릇, 이런 것들은 이제는 좀 버리세요. 우리는 이 사업에서 절대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 사업이기 때문에. 존 맥스웰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휘형 리더십은 최소한 버리시라고. 이거는 너무나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리더십이라고. 근데 우리는 5단계 리더십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발 1단계 핀을 가지고 핀이 권력이다라는 생각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원포인트 레슨입니다. 리더십의 크기만큼 여러분들의 멤버 수는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산하가 안 커지는 이유는 여러분들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리더십의 크기를 얼마나 키울지 고민하시고, 이 5단계 이론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고 움직이시면 여러분들 훨씬 더 빠르게 다른 분보다 성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멤버십 1000명 만드는데 1000명 만드는데 필요한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1000명이에요. 1000명까지예요. 1000명. 10,000명은 좀 다른 개념이어서 오늘은 1000명까지 어떻게 하시면 만드실 수 있는지,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난 시간에 지금 모든 리더십 관련된 이슈는요, 바로 여기 보이시는 대로 맞습니다. 저희 존 맥스웰의 리더십 수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우리가 지휘형 리더십이에요. 지휘형 리더십. 여러분들께서 핀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리더십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는, 착각을 하시는 그 지휘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요. 이 지휘 리더십 때는 여러분들 멤버를 만들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자, 오늘부터가 본격적인 리더십의 세계예요. 그 중에서 가장 베이스죠. 관계 리더십입니다. 관계 리더십은 여러분들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리더십을 키우는 케이스거든요. 자,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당신이 리더십, 이 관계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은 하는 일이 즐겁습니까? 예라고 하시는 분과 글쎄요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예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는 즐겁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에서의 인간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즐겁습니까? 즐겁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관계 리더십은 잘 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계 리더십이라는 건요, 신뢰 구축을 통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신뢰 구축을 통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라하게 하는 겁니다. 어저께 지휘형 리더십, 저번 시간에 했었던 지휘형 리더십 같은 경우는 내가 핀이 있어. 내가 부장이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나는 너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게 바로 지휘형 리더십이고요. 이 관계형 리더십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신뢰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나 나랑 난 저 사람은 한번 따라갈 만할 것 같아.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말은 들어야 돼. 이렇게 마음속으로 신뢰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자고 하면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계형 리더십입니다. 핀에 의존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께서 리더십 생각하시면 내가 높은 핀을 갖고 있고 높은 위치에 있어야지 사람들한테 명령을 하고 따라오고 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제가 2단계 관계형 리더십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말 잘 들으시나요? 예.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잘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보통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인간적으로 관계가 좋으신 분들이 그럴 겁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되게 권위적이야. 그리고 뭐 자기는 진짜 안 하면서 나한테 맨날 이것만 하래 하셨던 분들도 있죠. 그럼 성인 돼서 절대 그 말 안 따라합니다. 맞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휘형 리더십은 힘에 의존해서 가는 관계예요. 근데 관계형 리더십은요, 바로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멤버를 1000명까지 만드는 데는 제가 봤을 때 이 관계형 리더십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리더십의 시작을 관계형 리더십부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관계형 리더십들은요, 보통 일을 즐겁게 만들어요. 딱딱한 분위기에서 관계가 잘 성립이 될까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파트너랑 내가 있어. 아니면 내 스폰서가 있어. 근데 서로 관계가 딱딱해. 같이 있으면 너무 불편해. 이러면은 일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맞죠? 아니, 저기 직장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라도 사업 안 하실 수도 있죠. 맞죠?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내가 여기 왔는데 나는 항상 즐거워. 내 파트너들 보는 게 너무 즐겁고 우리 스폰서 보는 게 너무 즐거워.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즐거움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여러분들의 관계부터 나오게 됩니다.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소통 채널이 개방됩니다. 막 핀에 의존하는 사람들은요, 막 권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하고 소통되나요? 안 되죠. 소통 채널이 개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간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리더십이 펼쳐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믿을만하다. 저 사람은 진짜 마음속으로 따라할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바로 관계형 리더십이거든요. 지금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지금 관계형 리더십을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으신 리더는 지금 멤버 1000명은 됐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잘 못하고 있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멤버십 숫자 1000명 분명히 안 됐을 겁니다. 잘 보시면 이게 돼야지만 1000명이 돼요. 자, 소통의 채널이 개방된다. 리더십에게 관계는 신뢰를 키운다. 그러니까 리더십에서 관계는 신뢰를 키운다. 우리가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신뢰감이 생기는 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만나면 만났는데 신뢰감이 깎이면 안 됩니다. 연애할 때도 보시면 저는 이 리더십 인간관계가 연애하고 같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 처음에 와, 저 여자 너무 괜찮아. 저 남자 너무 괜찮아. 이래가지고 사랑에 빠집니다. 금사 빠져.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볼수록 의심이 들어. 이런 분들 많으시죠?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 볼수록 더 좋아져.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인간관계는. 맞죠? 여러분들 파트너들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처음에 리크루팅 할 때만 되게 좋았던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리크루팅 하고 나서 1, 2년, 3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더 좋은가요?
더 좋다면 여러분들 멤버십은 이미 1000명이 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되게 정확해요. 1000명을 기준으로 관계 리더십이 약한 리더는 결코 1000명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관계형 리더십은 물론 단점도 있어요. 아시겠지만 인간적으로만 서로 좋아. 일을 안 해.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동호회를 만들어버리는 단점이 있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관계형 리더십은 전체 리더십 레벨 중에서 2단계에 해당이 돼요. 2단계.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유해 보이고 자꾸 동호회로 가려고 그래. 우리 일하러 왔는데 자꾸 동호회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과가 없어. 그 성과가 바로 다음 단계 리더십이에요. 근데 그 성과로 가기 위해서는 관계형 리더십이 가장 베이스가 돼야 돼요. 팀 문화가요, 맨날 헐뜯고요, 맨날 뭐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는 곳에서 과연 성과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내가 이 사람이랑 신뢰관계가 없어. 신뢰관계가 없어. 우리 지금 열심히 채팅해 주시고, 뭐 정하나 사장님이 나랑 신뢰관계가 전혀 없어. 그런데 내가 하라고 하면 해요? 안 합니다.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더더욱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관계 리더십은 중요해요. 근데 너무 유해 보이고 동호회 만들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건 진짜 불합리한 건데요. 여러분들 비호감형 있죠. 뭘 해도 비호감형이 있어요. 얼굴은 맨날 이렇게 찌푸리고 다니고요. 말도 툭툭 하시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관계형 리더십이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T에 해당되는 분들, 강력한 T, 여기 있네요, 여기. T에 해당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관계형 리더십이 제일 어려운 과제일 거예요. 저한테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형 리더십은 이런 부정적인 측면들, 아니, 부정적인 게 아니라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부숴야 돼요. 그리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관계형 리더십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느냐 보면요.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호감형들, T형들 어려워요. 성과만 따라가는 분들 잘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뭔가 만들기 전에 자신과의 관계를 확실히 하래요. 우리 존 맥스웰 아주 세계적인 그룹께서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를 잘 못하십니다. 못하시는데 못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자기 자신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못하세요.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아.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좋아하지 않아. 이런 분들이 대부분 관계형 리더십 못하시더라라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진짜 1000명 정도의 리더십은 1000명 정도의 파트너들을 만들고 싶다라고 결정을 내리셨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셔야 될 거는 딱 이겁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T형이나 여태까지 사람들한테 사랑을 못 받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게 어렵답니다. 근데 이것부터 하시래요. 자, 그 다음에 사람 지향적인 리더십 스타일을 개발하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같이 성과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까먹어요. 제가 언제 느꼈냐면은 제가 시스템을 만들어요. 시스템을 만들고 파트너들에게 참여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가장 많이 느껴요. 저 이 시행착오를 제일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스폰서는 이 길이 맞다라고 판단하면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죠. 시스템이라는 걸 만드는데 만들고 나서 만들면 뭐해?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야 참여해 이거 참여하셔야 돼요. 무조건 참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힘으로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끌어오려고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요. 한두 번은 끌어와요. 근데 사람들이 감화감동되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은 폐기가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 케이스예요. 제 케이스가 가장 그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사람 지향적인 리더십 스타일을 못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멤버십이 굉장히 많지만 저도 자꾸 회개할 때가 되게 많아요. 무슨 얘기냐? 자꾸 성과에만 집중하고 사람 지향적인 리더십 스타일 이 2단계를 자꾸 거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2단계였어. 내가 관계형 리더십이 되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인가 여기서 빠져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까먹고 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까먹고 살 때가. 그러면은 그 단계가 저는 제일 무서운 단계, 어려운 단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성과를 못 내시고
지금 못 내시고 계시다면은 지금 이 2단계 리더십을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혹시 내 사람과의 관계들을, 내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관계들을 지금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가는 건가? 그럴 때는 다시 한번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 파트너들 가서 인사도 하고요. 얘기도 하고요. 밥이라도 한 끼 더 먹고요. 그 다음에 더 깊은 얘기도 하시고요. 이러면 다음 단계로 또 가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시행착오한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핀을 높은 핀을 달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사람은 당연히 파워가 이렇게 이 고개가 빳빳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또 위기가 오거든요. 대부분의 위기는 바로 여기서 와요. 관계형 리더십을 자꾸 까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위는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자꾸 이 부분을 잊지 말아주세요.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 지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지만 파트너들하고도 친하고 파트너들하고도 인간적인 관계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지만 여러분들 다음 단계로 가실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오늘 진짜 너무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위형 리더십이 아니에요. 저 오타예요. 관계형 리더십의 황금률입니다. 여러분들 저 좀 따라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황금률!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만큼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만큼 너희도 대접하라.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대접받고 싶어 하시는 만큼 있죠? 이만큼 대접하세요. 내가 요만큼 대접하고 이 사람 막 관계 폄하하고 이러면 여러분들도 폄하당하느니라. 무슨 신의 조율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진짜 일주일 동안 내 파트너와 스폰서의 관계 리더십, 관계 유지, 관계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때 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파트너나 스폰서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대접하십시오. 이해 가시나요? 그만큼 딱 옵니다. 이게 바로 황금률, 관계 리더십에서의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자, 오늘 관계 리더십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 드렸고, 사실 여러분들 제가 제일 못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불편해하는 영역이기도 하고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영역이기도 해요. 다음 나오는 성과 리더십이나 인대개발 리더십은 오히려 저한테는 조금 더 쉬운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저 단계까지 갔다가도 항상 꼬꾸라지거든요. 다시 2단계로 와요. 왜냐면 2단계가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가는 모든 베이스예요. 기초라고요. 그래서 기초를 단단히 하시면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2단계는요. 여러분들 1000명이에요. 1000명. 여러분들 사나 멤버 1000명 안 되셨다? 그러면 관계 리더십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한 골드? 우리 회사로 보면 골드 정도, 그러니까 중간직급이거든요. 초보에서 중간직급이거든요. 이 정도를 유지를 못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관계 리더십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부분에 집중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리더십의 크기만큼 멤버십의 수는 결정됩니다. 특히 우리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아주 이게 정확해요. 자,